오늘은 짜장면 한 그릇을 3,000원에 팔고 있는 동묘 남도식당. 한 달 임대료가 1,140만 원이라 하는데 뭐가 남긴 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정호영, 정지선 셰프 두 분이 3,000원 짜장면으로 유명한 동묘 남도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이유는 요즘 정지선 셰프님이 하는 1호 이제 그 중국집이 최근에 좀 어려워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조사차 뭐 한 수 배운다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문했는데, 남도식당은 최근 러닝맨에도 초저가 짜장면으로 이제 화제가 됐었죠. 뭐 유재석 그리고 이제 뭐 하하 이런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2024년 시세가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보시면 짜장면 3,000원, 우동 3,000원, 간짜장 5,000원, 짬뽕 5,000원, 뭐 탕수육 1인분에 4,000원, 통닭 한 마리 5,000원. 저렴하긴 하죠. 통닭 같은 경우엔 두 마리를 먹으면 9,000원, 세 마리 먹으면 13,000원으로 한 마리에 약 4,000원 꼴로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만 싼 게 아니고 술값도 대체로 저렴합니다. 소주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3,500원 한 병에, 500cc 한 잔 기준 4,000원. 뭐 지금 소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0원 정도 하고, 생맥주 같은 경우에도 500cc 기준으로 한 잔에 지금 5,000원 정도,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팔고 있는 일반 식당들에 비해서 술값도 지금 한 20% 정도 이상은 저렴한 것 같아요. 최근 밀가루, 식용유, 야채값 뭐 할 거 없이 안 오른 게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3,000원짜리 짜장면이라니 정말 남긴 남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 임대료는 얼마나 내세요? 라고 이제 묻자 월 1,400만 원이라고 쿨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지금 동묘 남도 식당은 동묘역 바로 이제 근처에 대류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 임대 면적은 약 100평 정도로 한 달 1,140만 원을 매달 임대료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계산해도 3,000원짜리 짜장면 팔아서 이게 1,140만 원 임대료를 내려면 도대체 몇 그릇 팔아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아마 가장 먼저 드실 텐데요. 1,140만 원이면 3,000원짜리 짜장면 기준으로 3,800그릇을 팔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렴한 짜장면을 팔아 1,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고도 남도 식당은 이익이 남을까요? 뭐 저도 이제 이게 얼마나 남겠나 싶어서 좀 궁금했는데, 남도 식당에서는 지금 짜장, 짬뽕, 우동 뭐 요것만 이제 판매량으로 봐도 하루 기준 주말에는 1,000그릇 이상을 팔고 있고, 평일에는 600그릇 이상을 팔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많이 팔리긴 하죠. 다른 메뉴들이 뭐 통닭이라든가 탕수육 뭐 이런 메뉴들이 이제 더 있고, 김치찌개, 국밥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메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이제 매출은 많을 겁니다. 평일에 짜장면 300그릇, 짬뽕 100그릇, 우동 200그릇 정도를 판매하고 있고,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이 남도 식당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거의 그 탕수육 1인짜리 이런 것들은 인원별로 이제 주문하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뭐 두 명이 가서 뭐 3개, 4개 메뉴를 시켜갖고 이렇게 먹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루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꾸준히 이제 하고 있어서 월 평균 6천만 원 정도의 매출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로 따져보니까 매출이 꽤 크죠? 그런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는 이익이 남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호용 셰프는 남는 건 있으세요, 사장님? 하고 이제 물어보자 사장님은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절반은 남죠. 아니, 3,000원짜리 짜장면을 팔아가지고 1,500원을 남기고 있다니까 이건 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한 달 6천만 원 매출 중 3천만 원 정도가 이익이라고 하십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비를 다 빼고도 남는 이익이 3천만 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뭐 정작 당사자는 덤덤한데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의 이익이 커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따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초저가를 유지하는 비결로 사장님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인건비 절감. 둘째, 식자재 직접 구매. 이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남도식당에서는 사장님 부부를 제외하면 직원 한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하루 12시간 일해야 하니 월급은 아마 한 36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봤습니다. 지금 한 달 임대료가 1140만 원이니까 플러스 인건비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이제 편하게 계산해 본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인건비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로시간으로 따져보면 아마 월급은 저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명으로 100평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음식 서빙은 셀프 서비스로 음식 주문부터 서빙 상치우기까지 손님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먹은 그릇을 이제 갖다 주는 것까지 이제 해야 하죠. 저희 그 집 근처에도 지금 저렴한 짜장면 집이 있는데 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면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고 그리고 다 먹은 그릇을 다시 주방 앞에다가 가져다 주고 요걸 이제 손님들이 해줘야 하거든요. 1년에 설날과 추석 2일을 제외하고 주말 휴일 없이 1년 내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동묘는 청량리 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신선한 식재료를 매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 식자재 이제 납품업체나 이런 쪽을 통하면 뭐 편하게는 구입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식자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시장, 뭐 청량리 시장 저도 가끔 가는데 가서 실제로 물건을 구입해 보면 개인이 사도 싼데 그렇게 이제 중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래하는 곳에 가면 훨씬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내내 부부가 쉬는 날 없이 일해 벌고 있는 그 3천만 원의 이익은 투입한 노력 대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뭐 3천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작다라고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두 분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수 비용들까지 생각하면 절대 이제 큰 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절대 크기로 생각하면 큰 돈이지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인생을 정말 갈아 넣었습니다. 1년에 이틀 쉬고 1년 내내 휴일도 없이 일하는 거 이거 진짜 누가 아무나 할 수 없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지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두 분은 장사 준비를 하십니다. 사장님 부부는 하루에 최소 16시간을 일합니다. 가게가 10시에 영업을 끝내고 나면 어쨌든 뭐 그 하루 장사한 거 정리도 하고 뭐 이러고 나면은 퇴근 시간은 더 늦어질 거고 오전 6시에 출근하시니까 실제로 집에 가셔서 정말 씻고 자는 시간 빼면은 그냥 온종일 식당에서 일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입니다. 제가 지금 최저임금을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16시간 휴일 없이 30일을 일하면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한 달에 473만 2,8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에는 휴일 근로가 포함되고 연장 근로 시간이 이제 포함되죠. 휴일 근로나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 최소 50% 이상을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 부부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당까지 적용하면 1인당 최소 700만 원 이상은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하셔도 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장 근로 하루에 이제 8시간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같은 경우에는 50%를 가산하게 돼 있죠. 휴일 근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이제 일하는 경우 8시간 이내면은 50%, 8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100%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50%의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도 식당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뺀 식조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건 말씀 안 하셨지만 대략 이제 계산해 보면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도 식당의 월 매출은 사장님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6천만 원입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1,14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고 인건비는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인건비 약 36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계산해 보면 공과금은 뭐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최근 많이 올랐죠.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 이제 쓰고 계시다고 계산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익은 한 절반 정도 남는다 했으니까 3천만 원 정도 이익이라 보면 식재료비로 약 1,200만 원 정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뭐 더하고 빼고 이제 아마 사장님도 좀 러프하게 얘기하셨을 텐데 이 중에서 사장님 부부의 인건비 뭐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계산해서 최소 1,400만 원 정도만 계산해도 남도 식당에 남는 이익은 1,600만 원 정도로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600만 원도 아마 뒤에서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남는다고 말씀하신 3천만 원에서 두 분의 인건비를 적게 잡아 1,4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엔 뭐 조리사로 뭐 그런 인건비를 계산하면은 이 정도 근로하면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겠죠. 두 분의 인건비를 따로 계산한 이유는 뭐 남도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식당이나 뭐 어디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부부 인건비 1,400만 원을 빼면 남도 식당 이익으로 1,6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금액이 이제 전체가 이익일까?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에 필요한 소모품, 냉장고, 조리기구, 에어컨 등등 뭐 많은 도구와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동안 뭐 구매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하고 이제 자동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이런 비용들은 매달 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달 1,600만 원의 만약에 이익이다 그러면 그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 이제 부가세를 또 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금 매출을 유도하는 문구가 있어서 향후 세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변 식당에 비해서 매출이 월등하게 이제 높을 거고 매출이 높고 이러면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는 조금 더 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실제 신고되는 매출 신고가 너무 낮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현금 매출로 뭐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분의 경우 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이미 지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 부담하고 계실 텐데 소득이 높을 경우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장난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료 약 7.3% 정도를 본인이 다 내야 되죠. 만약 주택 5억 원짜리를 이제 소유하고 계시고 연소득 1억 원 정도로 이제 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매달 84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내야 합니다. 근데 두 분이 일하고 있으니까 부부 각각 이제 소득 신고가 되는 경우 두 분이 각각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 두 분 합쳐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매월 내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데 뭐 이럴 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3대 경비 이런 것들을 빼고 뭐 경비율을 좀 차감하고 이래도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크고 이익이 좀 남는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생각보다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메뉴를 팔고 있어서 실제 매출은 사장님 말씀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실제 소득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방송상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제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사장님은 30년 전 1,000원에 짜장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뭐 30년 전 1,000원 하면은 우아하시지만은 제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이랬던 한 40년 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300원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1,500원, 2,000원을 받으면 배달을 이제 시작했는데 워낙 사고가 많아서 배달을 포기하고 손님이 매장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짜장면을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초저가 짜장면의 시작은 결국에는 배달 사고가 자꾸 터지고 배달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나면 사실 그 인력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게 플랫폼이 코로나의 어떤 그런 수혜도 있었지만은 단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배달을 하는 그 사장님들이 배달 그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픈 이런 부분을 아웃소싱 한다라는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의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도식당 사장님은 말 그대로 박리담에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경영 철학인데 여기엔 사장님 부부의 시간과 삶을 식당과 함께 했기에 가능합니다. 처음 방송을 보며 월 6천만 원? 그런데 반이나 남는다고?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정리해보니 그 정도는 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일요일, 휴일에도 아픈 날도 일하기 싫은 날도 매일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남도 식당 영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동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는 짜장면, 칼국수, 통닭, 이발비 등 초저가를 유지하고 있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묘나 청량리 시장을 찾는 또 다른 재미는 구석구석 숨겨진 초저가 노포를 만나는데 그 재미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성시경 님이 이제 방문해서 유명해진 청량리 남도 통닭 남원 통닭 같은 경우에도 통닭 저거 얼마 전까지 가서 먹을 때 16,000원 하고 이랬는데 지금 뭐 거의 19,000원까지 이제 오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명해지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뭐 업장들은 저가를 이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나름의 이제 경영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유명세를 좀 타더라도 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가격 인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가에도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집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먹고 나면 사장님한테 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지금 진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반은 남는다는 남도 식당의 사장님 말씀이 놀라워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동묘를 할 일이 있으면 여기 이제 동묘역 보면은 동묘역 3번 출구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대로변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한번 주말을 맞이해서 가면은 손님은 많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소 직접 이제 손님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놀라운 가성비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